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금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이제 정체하면서 지수 자체도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는데, 다만 이제 주가는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엇갈리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의 지탱 요인.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증시 빠진 거 반을 반영하기 때문에 1.15% 빠졌고요. 야간 선물은 0.13%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9월 4일 이후 최대폭 하락했는데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좀 긍정적인지 이런 내용들을 과거 패턴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거의 방향이 없었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러셀 2000이 빠지긴 했지만 0.37% 거의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업종으로도 그렇게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좀 유난하게 올라간 것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0.5%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관망세였는데, 지수가 잘 안 빠지는 건 또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이제 빅테크 쪽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오늘 빠진 게 애플하고 엔비디아지만 0.26, 0.08 거의 제자리였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현금 많은 기업들의 이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정서가 만들어져서 이게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미증시는 쉽게 빠지진 않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오늘 미국 금리가 초반에는 4.17%까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UBS 이런 데서 미국 내년도에 어차피 내년까지 금리 내릴 거라서 국채 금리 결국엔 내려갈 거야.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올라갔죠. 그런데 금리가 자꾸 이슈가 되는 거는 내년도에 좀 상황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느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법인세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인하하면 세금이 덜 들어오게 되죠. 재정 적자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뭔가로 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 부과할 거다.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들 저 세금 깎아주고 그 돈을 다른 나라에 이제 부과해서 채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일부에서는. 근데 어쨌든 재정 적자를 관세로 보충한다. 그러면 재정 적자 자체가 채권 발행을 늘려야 되니까 금리를 자극하게 되는 거고 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도 또 금리를 자극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 자체가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런 우려를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초반에는 금리가 4.17%까지 빠졌다가 국제유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정세 불안 그리고 여기에 또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하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올라갔고 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2%로 복귀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어쨌든 어제 종가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지수도 거의 제자리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코멘트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어차피 금리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이미 금리가 되게 높아 있는 상태라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의회 구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든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 의회 승인이 나야 되는데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쪽은 반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그대로 푸시되기는 어렵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공화당이 승리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지금이 그 단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전체의 관세 10%, 중국의 관세 20% 부과하면 유로화 하락. 이거 달러 강세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에만 부과한다라면 유로화 가치가 3% 정도 하락할 텐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다 관세 부과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가 4.3% 넘어가면 주식시장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지금 4.2잖아요. 거의 간당간당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이제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닝 시즌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강대장이었잖아요. 이걸 지지하는 요인이 될 거다. 기대치가 이제 낮은 수준이라서
기대치가 이제 낮은 반면에 소비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건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쉽게 빠지진 않을 거야.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기업들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엇갈렸는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대부분 다. 근데 가이던스,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랐거든요. 근데 GM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또 일부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9.8%나 급등을 했고 반면에 뭐 GE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렇게 엇갈렸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다 보니까 이 트럼프 미디어가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늘 종가가 200일선 저항대에서 딱 끝났거든요. 이 위치가 일단 상승의 마무리가 될지 뭐 요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동안에 승승장구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거의 제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차이가 1% 이제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빅테크들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 올라간 거 말고는 거의 방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보면 대형주 라지캡 ETF에 자금이 되게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면 또 쏟아지게 되긴 하는데 그 투기적 그 포지션 같은 경우도 뭐 S&P 500 지수 투기적 포지션 같은 경우도 매수 쪽 우위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되게 쉽게 안 빠지는 그런 여건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부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은 이제 저런 상황이 안 돼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대로 연동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코스닥이 2.84% 빠졌는데 10월 들어서 최대 낙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높아진 상태에서 좀 부담이 되는 업종이 시가총액 상단에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 건데 참고로 2% 이상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이 추세로 돌리는 계기가 된 적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확 돌리는 경우는 뭐였냐면 그 다음날 큰 양봉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돌리면 한동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섰고 어정쩡하면 그 위에 한 방 더 맞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좀 양봉이 나오느냐, 그것도 플러스 되는 양봉이 제법 굵게 나오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죠. 그래서 코스닥 2%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증시 흐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수급,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이제 보면 이틀 연속, 그러니까 두 쪽 다 매수하면서 초반에 그렇게 출발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월간으로 보면 8월은 평균 순매도 규모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8월 20일경까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매도한 거라서 매도한 날만 기준으로 보면 순매도 규모는 훨씬 커지죠. 근데 이제 월간 순매매 기준으로 보면 9월을 하고 10월을 볼 필요가 있는데 9월에 하루 평균 4,300억 팔았거든요. 10월 들어서는 1,900억으로 줄었는데 다만 이제 되게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파는 날 되게 세게 팔고 사는 날은 이제 좀 쉬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제 계속 때리기만 하다가 때리다 쉬다 이런 상황으로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매수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해주고 매수하는 날 평균 2,5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면 추세가 바뀐 건데 아직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9월 같이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하고 현대차의 어떤 실적 발표가 어떤 변곡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그 실적 발표가 계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조금 대선 때까지는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물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8일 이후에 코스닥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게 10월 8일이라서 그 이후에 투신권 또는 이제 기관들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좋은데 일단 저는 이제 기관 쪽으로만 합계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나마 승률은 괜찮긴 해요. 빨간색이 덜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동안 빠진 거 감안해 보면 하락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린 종목군들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빠져 있고 이걸 갖다가 기관에서 투신권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보면 또 종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지수가 회복될 때, 지금 이번 주에 코스닥은 과매도권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매도 내려간다라고 해도 무조건 그 자리에 튕겨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전후 되면 이제 종목들이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관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일명. 근데 거기서 손절매로 털고 나가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매수에는 유지가 되는데 주가만 빠져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는 금리도 부담되는데 지정학적 이슈까지 겹쳐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편안하긴 좀 어렵죠. 예, 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두 가지.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현대차와 SK하이닉스 같은 그 미들맨들의 어떤 구원 등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런 종목들의 어떤 주가 동향, 또 외국인들 수급 동향 미리 선제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코스닥이 이제 과매도권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니까 뭐 주가가 편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도를 높여 나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어쨌든 매수하는 업종은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기관은 제약바이오, 엔터,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일부는 뭐 샀다 팔았다 그게 나오곤 있지만,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는지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삼성전자가 돌아서 줘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가 되게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2014년도 이후에 월간 10% 이상 빠졌을 때, 그러니까 종가가 아니라 월간 10% 이상 빠졌을 때 통계를 제가 내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연결돼서 그 8월 연달아서 두 달 연속해서 10% 넘게 빠진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전에는 이렇게 10% 급락하고 나오면 그 다음 달에 올라가는 비율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8, 9월 같은 경우는 8월에 일단 빠졌고, 9월에 빠졌고, 지금 10월에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번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돌아섰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되게 이례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잃는 구조가 됐다. 삼성전자 경쟁력이 의심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다. 이런 주장이 있고, 아니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지배구조 문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에 따른 어떤 지배구조 문제, 이것 때문에 좀 주가 하락을 좀 방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있어서, 근데 뭐가 됐든 어쨌든 결국엔 주가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결자 해지의 원칙, 사고친 종목이 돌아서면 그 한 사이클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매도 공세가 언제 끝나는지가 시장의 어떤 턴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보다 지금은 코스닥의 수급 동향에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수급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종목군들, 이런 것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